정부의 단양 전담 건설 계획에 단양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도권을 위해 또 희생할 수는 없다며 대규모 권리 대세도 예고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스쿠터용 배터리 보관 창고에서 또 폭발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졌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전담 인력과 예산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충북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20, 30대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환경부의 단양천댐 건설 계획에 대해 단양 지역사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40여 년 전 충주댐 건설로 고향이 수몰된 바 있는데 또다시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희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사 반대한다! 성난 단양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양천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양군은 물론 군의회와 77개 단체가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가 문제고 무엇보다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민의 중요한 관광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되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40여 년 전 충주댐 건설로 고향이 수몰되고 많은 사람이 떠났던 단양 군민에게 댐 건설은 아직도 트라우마입니다. 충주댐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고 너무나 큰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이번 댐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반대 서명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30일 대규모 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 저희 단양 군민들은 단양댐이라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또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남에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단양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거센 민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설명회 개최를 최대한 미뤄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에서 17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6년 전 최장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청주의 최저기온은 25.2도로 지난 6일 이후 17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열대야 누적 일수도 37일로 역대 최장이던 2018년을 넘었습니다. 한편 충주는 오늘 최저기온이 23.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아 어제까지 17일 연속 이어졌던 역대 최장 기록이 끝났습니다. 지난달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잡힌 모기의 절반 이상이 매개 모기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9일과 20일 밀도 조사를 벌인 결과 청주 오송에서 잡은 모기의 절반 이상이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됐고 특히 지난 20일에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65%를 차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모기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지난해보다 23일 빠른 6월 17일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진천의 한 전기 스쿠터용 2차 전지 배터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0대 창고 주인이 숨졌습니다. 지게차를 조작하던 중 배터리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게차 앞부분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니 금세 불꽃으로 변해 쌓여있던 배터리 더미에 불이 붙습니다. 급격히 커진 불길에 창고엔 연기가 가득 찹니다. 어제 오전 8시 35분쯤 진천의 한 배터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 스쿠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해외로 수출하기 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화염하고 열기가 너무 세고 배터리로 인한 2차 폭발이 우려되어 현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창고에 있던 배터리는 약 2,000개. 큰 불은 40분 만에 잡았지만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데는 한나절이 넘게 걸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4시간이나 지났지만 배터리에서 열과 연기가 계속 발생해 배터리를 밖으로 꺼내 식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몰았던 40대 창고 대표는 지게차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게차와 배터리가 부딪히며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기 스쿠터용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음극과 양극을 나누는 분리막이 있는데 외부 충격으로 이 분리막이 파손돼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용량 물을 쏟아 부어도 이제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온도를 식히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80%가 늘봄 학교를 이용하는 상황인데요. 학부모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교육청은 늘봄 학교를 늘리는 한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교실에 남은 1학년 아이들이 동요를 따라 부릅니다. 가사에 나오는 원숭이를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색칠합니다. 기존 수업과는 다른 창의 음악 수업으로 외부 전문 강사가 와 진행합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늘봄을 신청하니까 더 재밌고 친구들이랑 다 함께해서 좋아요. 1학기에는 충북도 내 초등학교 100곳에서 하던 늘봄 학교가 2학기에는 모든 학교 26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참여 학생도 3,700여 명에서 8,600여 명으로 2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맞벌이와 생업 등으로 바쁜 부모들이 육아 시간을 덜 수 있어 반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호기심, 기대가 가득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210명에서 378명으로 늘렸고 모든 참여 학생에게 간식비를 하루 1,000원씩 지원합니다. 60여억 원을 들여 늘봄 공간을 늘리고 모델학교와 거점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충북 나우 늘봄 지원 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충북 학생이라면 학교 안과 밖 어디에서나 수준 높은 늘봄 프로그램을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늘봄 프로그램 신청부터 정보 제공, 행정 업무도 가능한 충북형 통합지원 플랫폼은 연말쯤 완성됩니다. 또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후년에는 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을 학교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발달 단계상 부적합하고 학교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현장 여건과 요구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충북을 빠져나간 20, 30대 여성들이 충북에 들어온 숫자보다 많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역시 좋은 일자리와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교 4학년 21살 조민희 씨는 대학 진학을 위해 대전에서 청주로 넘어온 지 4년째입니다. 집값이 싼 점이 좋지만 이곳을 떠나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데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취업은 수도권으로 가서 해야 그래도 좀 성공한 커리어 우먼 같은 시선도 있어서. 실제로 지난 10년간 충북을 떠난 20, 30대 여성은 17만 3천여 명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1만 3천여 명 더 많았습니다. 해마다 1,000명 넘게 더 나간 셈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매년 580명씩 더 들어온 20, 30대 남성과는 반대입니다. 청년 여성들이 충북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청년 여성을 위한 유망한 일자리가 다른 시도보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월 평균 임금을 같은 연령대 남성과 비교했을 때 만 20에서 24세는 남성의 88%, 25에서 29세는 83%, 30대에는 69% 수준까지 벌어졌는데 전국 최저치와 비교해보면 충북의 격차가 더 컸습니다. 30대 고용률도 여성 63.3%, 남성 93.4%로 크게 차이 났습니다. 충북 남녀차는 전국 평균보다 컸습니다. 출산, 육아, 보육 등 변화가 생길 때 고용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청년 여성들에게 있어서 충북의 일자리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큰 성별 임금 격차, 낮은 임금, 고용, 승진, 업무 배치 등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문제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20, 30대 여성들은 특히 문화와 여가 시설을 남성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인구 정책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산하는 데 좀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충북을 떠난 여성들은 물리적 노동, 여가 환경은 물론 성평등 문화와 인식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으로 청남대 내 음식점 운영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문의면 주민과 상생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연말 운영 예정인 음식점에 대해 김밥과 샌드위치 정도의 간편식을 팔 예정이라며 굽거나 끓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점과 모노레일 설치 운영 전반을 환경부가 점검한다면서 오염 없이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괴산군은 해마다 다양한 색의 별을 논에 심어 그림을 그려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서 괴산군은 이에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와 기업들이 이 논그림에 관심을 보이면서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괴산 문강저수지 인근 논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벼가 흔들리자 살아 숨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마다 색이 다른 별을 심어 논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괴산군은 용의 해인 올해는 용 그림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농심을 담았습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서 활기찬 용을 기본으로 삼아서 도안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농그림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기술을 이전받은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조성했습니다. 일반 벼인 초록색 바탕에 흰색, 노란색, 자주색, 빨간색까지 모두 5종의 벼가 사용됐습니다. 이항기를 쓸 수 없는 세부 묘사는 손으로 모를 하나하나 심어 표현했고 벼가 자라며 수정 작업도 거쳤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도 심을 땐 모르는데 심을 때 벼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이게 자라고 났을 때 색깔이 어느 정도 입혀졌을 때 2차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괴산의 유색벼 농그림은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괴산군이 특허를 내고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기술을 이전받은 영농조합법인은 올해만 농그림을 그려주고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명암 표현 등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괴산군은 영농조합법인에 이어 청년 농업인 단체에도 기술을 이전하며 소득원으로 육성에 나섰습니다. 더 기술을 더 연마시키고 섬세하게 교육을 시키면 농가 소득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경관 농업이 대세입니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농그림. 지역의 농산물과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은 물론 소득까지 창출하며 일석삼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선과 중부내륙선, 충북 두 철도 노선의 지난해 운영 손실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이라는 코레일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철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노선은 아직 미완성되거나 고속화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적자만 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운행을 시작한 중부내륙선 KTX 이음 열차입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한 달 평균 10,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운영 손실이 지난해 전국 19개 적자 노선 가운데 두 번째로 컸습니다. 운행비로 67억 원을 썼는데 수익은 8억 원에 그쳤습니다. 100원을 벌기 위해 800원가량을 쓴 셈입니다. 충북선 역시 열차 운행을 위해 254억 원을 투입했는데 44억 원의 수익을 올려 전국 24개 노선 가운데 운영 손실이 세 번째로 컸습니다. 13년째 인상되지 않은 철도 요금 탓이 크다는 게 코레일 안팎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충북 두 노선의 경우 불편한 노선이 이용객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특히 중부내륙선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충주에서 서울까지 두 차례 환승이 필요해 고속버스 이용 시간보다 길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판교까지 연결되며 노선이 확장 개선됐는데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7개월 이용객은 20만 5천여 명으로 한 달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향후 강남 수서까지 직결될 예정으로 올해 말에는 경북 문경까지 2단계 개통도 앞두고 있습니다. 완성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경부고속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연결 안 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됐을 때는 적자는 왜 얘기 안 해요? 충북선은 곡선 주행으로 저속열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여객보다 화물 운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노선으로 도시개발과 달리 여기 외곽에 있어 접근성 한계가 늘 지적되었습니다. 한때 적자 노선 민영화까지 거론됐고 이 때문에 충청북도가 2014년부터 매년 코레일에 16억 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선은 오는 2031년 노선 직선화를 통한 고속화를 통해 제천 봉양역을 경유해 강릉까지 중앙선과 환승 없는 연결을 추진 중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과 충주까지는 각각 1시간 17분에서 47분, 그리고 45분에서 29분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빨라진 열차 속도로 충북선 주변에 있는 다른 노선들과 연계 운행이 쉬워져서 철도 운행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은 충북 두 노선을 포함한 전국의 적자 노선이 19개에 달해 한 해 평균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며 우선 서울 부산 간 KTX의 요금 인상부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물가 안정 때문에 인상을 거부해온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충북 두 노선을 단순히 대표 적자 노선으로만 거론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한편 코레일이 오는 10월 운행 열차부터 임산부 운임을 40% 할인합니다. 이번 할인은 KTX를 포함해 새마을과 무궁화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에 적용되며 동승자 1명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임신 사실이 등록된 날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 같은 할인 혜택을 적용한 예매가 가능하며 KTX의 경우 일반실 가격에 특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던 기존 혜택도 유지됩니다.
충청북도가 당초 예산보다 1,167억 원 늘어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문화 분야가 1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119억 원, 복지 110억 원으로 올해 전체 예산은 7조 5,63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청남대 모노레일과 음식점 설치에 45억 7천만 원, 호우 피해 복구와 교량 지방도 유지 보수에 54억 원, 오송역 선화부지 휴게공간 조성에 35억 원 등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폭염을 나는 데 써달라며 충북 지체장애인협회에 생수 5,000병을 기부했습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양섭 도의회 의장 등은 충북 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해 폭염으로 더욱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수를 전달했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음성군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네팔어와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된 가이드북은 외국인 등록과 체류, 음성지역 생활, 주요 시설 안내 등을 담았습니다. 또 다음 달 8일에는 외국인 주민축제인 글로벌 페스터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음성군의 외국인 비율은 1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서 충주 관악골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69개 지자체가 경쟁한 공모에서 충주 관악골은 대구, 동성로 등 9곳과 함께 최종 10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